자,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또 주술래 어떻게 알고 전화 주셨는지 궁금해요. 늘 보고 계신가요? 네, 평소에 자주 보고 있고 한번 전화 연결해보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어, 딱 됐네요. 좋습니다. 큰 용기 내주신 것 같은데요. 어떤 종목 궁금한가요? 삼성전자 궁금해요. 아, 삼성전자 평단가 비중 알 수 있을까요? 지금 47,200원에 비중 오, 20% 정도 들고 있거든요. 47,200원이요? 네네. 와, 진짜 대단하신데요. 47,200원이면 언제 이걸 또 사셨는지 굉장히 또 수익을 두둑하게 보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.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? 지금 수익도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. 수익은 잘 나고 있는데 네, 한 4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쵸, 종목이에요. 그쵸. 네. 근데 주식은 잘 모르겠어서 음, 투자는 해보고 싶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옛날보다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들고 있는 게 맞을지 비중을 낮춰야 할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뭔가 주식을 처음 하신다는 분인데도 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4년 전부터 들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저 57,900원입니다. 그전에 뭐 8만 원, 9만 원 갔을 때는 더 네, 수익이 나셨을 텐데도 그쵸. 들고 계셨던 거거든요. 그거에 비하면 좀 이거 지금이라도 뭐 익시려네?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물려 그쵸.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뭐 5층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상황. 네, 사실상 뭐 지금 이거를 뭐 수익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아쉽다.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미 뭐 고점 대비해서 좀 30%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미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또 특히나 지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수급 측면으로 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좀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좀 더 비중을 확대하고 가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여러 뭐 위기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무너질 만한 이슈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충분히 더 기대감이 좀 실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지금 뭐 대만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네. 뭐 앞으로 이 자유무역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깨졌다라는 소식을 뭐 얘기를 하면서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독점 체제를 좀 벗어나려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이런 대체 기업들을 좀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에도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TSMC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맞아요. 지금 보면은 뭐 엔비디아, AMD 뭐 이런 기업들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금 TSMC에다가 일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가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물량들이 삼성전자로 넘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HBM과 관련돼서도 여러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또 이런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. HBM 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좀 협력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HBM 정말 이 5세대 다음으로 공급을 좀 할 수 있다. 퀄 테스트만 좀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삼성전자에도 모멘텀이 좀 가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. 게다가 이미 뭐 단가가 4만 원대 지금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그다음에 또 비중도 20%이시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좀 잡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굳이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시청자님 이제 수익권이잖아요. 여보세요? 아, 네. 네, 좀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저희 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4639번님을 위해서 또 화이팅 외쳐볼게요. 삼성전자 함께 화이팅 외쳐주세요. 삼성전자 화이팅! 화이팅! 네, 고맙습니다. 유일하게 주슐랭에서 처음으로 화이팅을 외쳐주셨던 시청자님 기억할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FOMC 의장님은 삼성전자 매매는 뭐 하나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다. 그렇게 생각하세요? 뭐 하나 네, 터질 때까지 기다려요? 네, 맞아요. 지금은 아. 뭔가 이 네. 투심을 좀 살릴 만한 뭐가 뭔가가 있어야 하나가 된다. 좀 필요하다라고 어.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충분히 좀 주가가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. 있지 지금 않을까. 네, 하락폭도 지금 너무 가파르게 지금 밀렸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러니까 그런 재료만 하나 나와준다라고 네. 한다면은 충분히 반등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. 우리 네. 브로드 TD님도 우리 큰딸 삼전 자랑하고프다. 이걸 딱 보니까 4만 원대이신 것 같아요. 자랑해주세요. 브로드 TD님 댓글로. 과연 얼마나 또 수익이 많은지 한번 저희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지는 문자도 볼까요? 1759번님이 티웨이 항공 지금 사연을 주셨어요. 와, 또 뜨겁죠? 2,800원에 지금 30%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. 저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런 얘기를 했는데 LCC도 1등석이 좀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티웨이 항공에.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볼까요? 수익권입니다. 어마어마하게 또 오늘 또 눌리지만 2,800원의 평단이 지켜줍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LCC도 뭐 1등석이 생긴다.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. 보면 뭐 이슈들이 많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단기로 봐야 되나요? 그러면 아니면 좀 그래도 쭉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나요?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단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, 왜냐면 사실 지금은 이런 뭐 LCC 업황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뭐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뜨겁죠. 좀 이슈가 좀 붙게 되면서 이런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, 실질 최대 주주를 보면은 예림당이 지금 최대 주주인데 한 맞습니다. 29% 정도대를 좀 19.74. 네, 그렇죠. 네. 그 정도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명 소노그룹에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조금 지분을 늘려가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. 열심히 사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 사실 발표는 했어요. 이제 이 경영권에 대한 욕심은 내가 없다. 그냥 지분만 늘렸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? 실질적으로? 근데 이제 그건 알 수 없죠.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이 최대 주주 예림당과 한 3%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나요.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다.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이전에 뭐 거의 4,000원 구간까지 갔다가 그 발표와 함께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다 보니 소멸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급락이 나왔었던 건데 근데 그 이후로도 지분을 좀 늘려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금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은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뭐 LCC 업황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재료가 소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상승을 보이다가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21%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종가는 7%대에 마감을 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장중에도 금방 빠르게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기회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비중이 30%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정 수익 좀 챙겨 두시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,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3,8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금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지금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만큼 발생을 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계속 가져가 봐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뭐 대략적으로 뭐 지난주 금요일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여기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때는 좀 많은 비중을 좀 챙겨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상단을
선을 좀 못 뚫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비중을 어느 정도 빨리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좀 뚫게 되면 잔량으로 좀 트레이딩 해보자. 단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로 뜨거웠기 때문에 이게 좀 소멸되면은 주가도 좀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댓글 뭐 얘기 쭉쭉 들어보니까 아까 더본코리아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제가 아까 살짝 에피타이저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, 제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상장합니다. 타이밍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. 뭐 이런 얘기도 있고, 마지막에 돈 끌어모으기 전략 아니냐. 어떻게 보세요? 더본코리아에 대한 이제 뭐 상장에 네. 대한 이야기들 뭐 다양하게 뭐 긍정 보수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, 전문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으세요? 근데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우리 전문가님도 이분하게 많이 지금 밀고 계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요즘 워낙에 또 뭐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시즌 2도 또 돌입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, 근데 이제 다만 솔직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. 네, 지금 이런 요식업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해서 사실 계속적으로 좋았던 거를 못 봤어요. 그래서 실제로 요식업이라고 한다면은, 물론 이제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큰 거는 맞는데, 이제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대감이라든지 이 어느 정도의 성장 동력을 앞으로 더 가져갈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경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고, 또 그리고 실제로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좀 과도기에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지금 더 늘릴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 단순히 실적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등락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다른 뭐 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기술 측면,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성장 동력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거든요.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다라든지,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타난다라든지, 아니면 공정 과정에서 뭐 이 들어가는 장비가 갑자기 바뀐다라든지, 이러면은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만, 음식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그쵸. 네,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식품 쪽에서 성공 사례가 없었다, 선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해 주셨는데, 아마 흐름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어지는 저희가 또 전화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받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어떤 종목 네. 궁금하십니까? 펜트론이요. 펩트론 종목 평단가 어떻게 되세요? 96,000원에 50%예요. 최근에 혹시 들어가셨어요? 10월쯤에? 네? 10월쯤에 들어가셨어요? 매수하셨어요? 네. 엊그저께 매수했는데 네. 너무 비쌀 때 했나 봐요. 근데 좀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?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가 제일 네, 고민일지. 떨어지길래 좋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. 지금 오늘 보니까 많이 떨어지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럼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해소시켜 드릴게요, 선생님. 네,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. 펩트론입니다. 96,000원이고 최근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50%면 꽤 많아요. 근데 기사도 보니까 지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거래소에서는 소수계좌 매수에 관여를 많이 했다라는 건데, 전 궁금한 게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, 이게 그만큼 좀 리스크를 많이 줄 수 있는 요인인 건지, 어떤 의미로 좀 이걸 해석해 보면 될까요? 네, 그런데 지금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유통 비율도 많고 지금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네. 위험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. 아. 왜냐면은 시총이 낮은 기업들 혹은 뭐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 계좌에서 이 물량을 잠궜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사실 그 담궜던 계좌에서 갑자기 대량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으나, 지금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 비율도 뭐 90% 정도가 되고, 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.7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,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고점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. 왜냐면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
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지난해 6월 이제 시세가 좀 나타나기 전이죠. 그때 주가를 보면은 7,000원대였어요. 그러니까 지금 거의 15배 정도가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에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. 게다가 이제 꼭지 구간에서도 이제 대량 거래량이 좀 나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근데 이제 다만 오늘 또다시 이 제약 바이오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전에도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혹은 뭐 ADC나 이런 신약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는 또 별도로 이제 순환이 좀 나오게 되면서 뭐 신약주들 갔다가 비만 치료제주들이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 대포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제형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. 그래서 특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 1회를 지금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제 한 달 혹은 뭐 그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장기간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아직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한다면은 비만 치료제 말고도 다른 이제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. 근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8만 원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왜냐면은 이 8만 원 상단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전에 또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을 좀 만들었었던 거래량 수준으로 많이 나왔거든요. 거래량이.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이전의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물량들이 좀 교체가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전에는 좀 단합력이 있었더라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신규 투자자분들에게 좀 분산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결속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만큼 쉽게 뭐 손절이 이어지게 되고 주가 하락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8만 원 구간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지금 21 이평선도 조금씩 올라오겠죠. 그러면은 적어도 뭐 8만 원 구간을 살짝 이탈하더라도 21 이평선을 좀 유지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네.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. 8만 원 구간이 좀 지지를 받는지 이거 1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요. 21선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목표가는 얼마나 잡아야 돼요? 목표가 현재 목표가 전문가님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전 고점. 적어도 네, 뭐 9만 원 후반대 정도로 잡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근데 이제 만약에 9만 원 구간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례씩 이 고점을 좀 돌파하는 구간에서 항상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. 근데 이제 9만 8천 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적어도 300만 주 이상의 좀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비중이 이제 50%나 되시기 때문에 적어도 좀 확정 수익은 챙겨가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나는 하도 좋다 그래서 샀걸랑요. 그쵸. 근데 이게 너무 나쁜 건 아니고요. 일단 가격대가 중요하다고 기술력 문제 없대요. 그러니까 9만 원 일단 후반대까지는 좀 보세요. 시청자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 2시 이후에 070 전화 가면 받아주셔야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렸어요.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새로운 또 우리 댓글로 피디님을 또 응원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응원 댓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펩트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. 다음으로 뭐 너튜브에 하나 있는데 투더리스맘님이 SDI 안 사고 엔소를 산 게 너무 뼈가 아프다.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댓글로 지금 상담을 보낸 건 아니지만 네. 그래도 얘기해 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
그래도 지금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지금 계속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게 결국엔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. 그쵸. 그리고 일단은 실적에서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좀 축소를 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양산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대장주들을 하나 갖고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너무 오늘 하루만 보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. 근데 물론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적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그래도 삼성 SDI가 또 빠질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대장주 하나씩은 누구나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뭐 LG에서 갖고 있다 뭐 이래서 너무 맘 아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어지는 문자 볼게요. 5905번님이 스피어 파워 지금 6,000원에 10% 비중이에요 라고 하면서 지금 담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을 보면은 거래량도 없고 주가도 안 가고 재무제표도 다 막 적자예요. 뭐 하나 좀 좋은 게 있어야 희망 고문이라도 내가 뭐 희망의 메시지라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좀 희망,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지 아니면 아예 그냥 교체하자. 지금 이거 볼 때가 네. 아니다. 이렇게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같은 마음입니까? 네, 저는 사실 좀 교체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. 아.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. 어떤 기회가 필요할까요? 그럼 이분에겐? 근데 이제 지금 이 스피어 파워라는 게 원래 이제 프로스테믹스라는 기업이었어요. 자, 그런데 이전에 이제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도 막 상승이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전에 이제 코로나 시기죠. 코로나 시기 때도 좀 이 제약 바이오가 같이 오르게 되면서 이런 상승 좀 대량 거래량과 함께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이전에 아마 2018년도 때가 그 관절염 악템라 관련돼서 올랐었던 시기일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도 뭐 합병 이슈 이후로 좀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. 그런데 최근에 좀 들려오는 뭐 이슈들이 뭐냐면은 뭐 베트남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뭐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갑자기 돌연 2차 전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좀 얼마나 있을까?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해오던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기업들마저도 신공장을 뭔가 이제 진출을 할 때 물론 뭐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따로 뭐 별도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2차 전지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런 지금 자금력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좀 교체해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래서 기존에 뭐 제약 바이오를 하던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뭐 신약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볼 텐데 너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게다가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 없는 역별 기업들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래서 지금 스피어 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. 만약에 지금 5,000원 구간을 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또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전처럼 뭐 가지고 있던 자회사의 뭐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. 게다가 지난번에도 이 지분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자금이 한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금을 가지고 사실은 이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. 그래서 뭐 다른 특정 기업들도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했었던 그 한창 2차 전지 열풍일 때 그런 기업들이 있었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주가가 회귀하거나 혹은 더 나빠지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여전히 그런 기업들이 있죠.
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라면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슈팅이 갑자기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시총이 뭐 600억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교체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이럴 때는 그냥 교체를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좀 어렵겠지만 그럴 때 다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빠른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까?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. 5905번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금증 있으면 또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힘들어요.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답답하죠. 뭐 거래량도 없고 재무도 좋지도 않고 하면 이런 게 좀 힘드실 텐데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가 교체 매매에서 좋은 종목은 잠시 뒤 수익의 맛에서 전해드릴게요. 너튜브 보니까 우리 존중님께서 새로운 PD님에 대한 이런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. 예쁘시다고 들었어요. 믿고 전 응원하겠습니다. 이렇게 네, 또 우리 PD님께서 인증샷을 한번 올려주시면 이게 딱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착한 암소마을님도 이제 종목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게요. 젠백스예요. 14,000원이고 비중 5% 매매했는데요. 오늘 들어갔는데 급등락이 엄청나네요. 호재일지 세론인지 홀딩해서 수익을 거둘지도 고민이에요.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이야 오늘 들어가셨어요? 오늘 딱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거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급등락이 진짜 엄청난 게 최근에도 개파락했고 더 빠지나 했더니 오늘 또 오르고 근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요. 어떻게 보세요? 이게 뭐 호재인데 이게 수익을 잘 거둘 수 있는 지금 차트일까요? 상황상으로 보면은 너무 좀 정신이 없다 보니 어려우신 것 같아요. 네, 사실 지금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올 때 좀 챙기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오늘 들어가셨는데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매도 기회를 한 차례 좀 놓친 것 같은데,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의 변동성은 좀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제법 들어왔기 때문에. 한 차례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14,000원 지금 매수가가 14,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상단만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. 그다음에 하방으로 봤을 때는 이 12,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개파락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현금화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게다가 지금 거래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이 지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초반에만 대량 거래량이 막 발생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변동성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횡보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거래량 없이 좀 버텨주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들어서 혹은 장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될 때는 일단은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지금 뭐 신약과 관련돼서 계속 지금 희귀 질환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요즘 최근에 많았잖아요. 그와 관련돼서 급등을 좀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좀 들려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의 변동성은 더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약 바이오에서 또 빠져나왔다가 다시금 또 들어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그때는 좀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비중이 5%이신데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5%만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좀 무리하지는 마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이에요.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올 때를 잘 보셔야 되는데 14,000원 정도까지도 또 올라가면 그땐 좀 들고 가시고 만약에 지지를 못 받고 12,500원까지 좀 이탈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좀 적당하게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14,000원, 12,500원 위에 있는 상단과 하단 지지 라인 잘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. 다음으로 뭐 또 사연을 봐야 되겠습니다. 문자예요. HD 현대 마린솔루션 123,100원에 50% 비중 담고 있습니다. 이런 사연이 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3분기 지금 뭐 매출단, 영업이익단 기록한 게 좀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 잠정적인 뭐 실적이 좀 집계가 된 건데 주가도 예쁘게 쭉쭉 올라가면서 5일선 잘 타고 있거든요.
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분은 수익권이신 거니까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싶단 말이죠. 언제까지 뭐 전고점 뭐 14만 5천 원까지 이렇게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알려주세요. 네, 지금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좀 더 들고 가라. 네, 그래서 지금 2분기에 이어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. 그래서 2개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좀 잘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, 또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메이저 수급, 특히 외국인에서 계속적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고, 또 중장기적인 성향을 좀 보여주는 보험이나 뭐 연기금 이쪽에서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. 게다가 지금 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눈에 띄는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, 그래도 메이저의 수급에 따라서 잔잔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, 게다가 이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시고,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전 고점 구간을 일단은 목표가로 잡아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14만 3천 원 혹은 14만 5천 원 구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한번 보시고, 근데 만약에 이 구간 돌파 시점에서 거래량이 또 이제 눈에 띄는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HD 현대마린솔루션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조선업은 여전히 좀 좋죠. 그다음에 이 현대그룹에서도 지금 수주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대마린솔루션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수주 일감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기분 좋게 지금 올려 있으니까 조선 엔진 쪽들 쭉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길 바랄게요.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전해드렸습니다.